아마존 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수업은 제가 여기 EC2라는 곳에 넣어놨어요. 자, EC2. 자, 여기 지금 제일 먼저 해볼 거는 AWS인데, 이거 지금 경로 오랜만에 와가지고 못 찾으시는 분은 이거 제가 공유해놨는데, 그쵸? 링크를 공유하면 되나, 그냥? 자, 여기 못 찾아오시는 분들은 링크 복사, 그쵸? 자, 제가 문서화를 좀 시켰어요. 제가 문서화 시키는 걸 원래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오류가 뜨면 도와줄 문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여기 들어오셔서 EC2에 보시면 AWS란 이런 수업이 있었죠. 자,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임대하는 거예요. 아마존에다가 이제 나 컴퓨터 좀 임대해줘. 근데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서버 컴퓨터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서버 중에 이제 뭐 스토리지 서버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거, 아니 우리 이제 MySQL처럼 데이터베이스만 전용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스프링으로 톰캣 실행했을 때 8080으로 HTTP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버, 그렇죠? 웹 서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 관련된 걸 하는 사람들, 이거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하는 사람들. 다양한 이제 컴퓨터들을 임대하는 거예요, 아마존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쓰느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서버 컴퓨터를 임대를 하면,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카페24나 이런 국내에 있는 서버를 임대하면 국내에서 하나밖에 못 써요. 임대한 컴퓨터 하나. 그러다가 내가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면 컴퓨터 양을 키우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복제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서버 컴퓨터를 하나 임대를 하면 자동으로 그것들을 복제를 해줘요. 보면 이제 여기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유연한 확장성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자원을 쉽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버를 임대해 볼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요 두 개를 임대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스토리지 서버도 제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 업로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운데, 내 톰캣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냐, 스토리지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는 거 보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따라오는 걸 보고, 이 스토리지 서버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우린 요거 세 개를 써볼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유연한 확장성. 어떻게 여러 컴퓨터들을 이제 복제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국내에 있는 그런 서버를 임대를 해서 돈을 내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통신이나 관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제 바로 내가 미국에 있는 서버를 임대할 수도 있고 호주에 있는 서버를 임대할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서버를 임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아마존을 할 때는 일본의 서버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이 없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아마존이 이 서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면 내 서비스를 외국에다가 이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수업에서 AWS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료가 있어요. 자, 요즘 뭐 가비하든 카페24든 다 무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 AWS는 프리티어라고 하는 무료 버전들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만큼 과금하는 방식이고, 또 엄청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엄청 작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 어떻게 비용이 저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좋은 컴퓨터를 임대해서, 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면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이제 서버를 조금 설정 같은 걸 잘못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하는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가용성이랑 보안성. 자, 우리가 서버를 임대할 때 뭐 크게 뭐 처음엔 참고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기업이 커지거나 서비스가 커지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동작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AWS는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면 이제 그 서버를 지금 잠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던 그 컴퓨터를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 가까운 호주라든가 뭐 호주는 안 가깝겠다 그렇죠? 또 뭐 서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버를 복제를 해서 장애를 복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복제뿐만 아니라 복구 자체도 되게 이제 잘 되고 있어야죠. 복구 자체도. 자, 그리고 이제 보안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재산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다 재산인데 그런 것들 이제 암호화도 잘하고 권한 제어도 잘하고 인증 서비스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가비아에 그 스트리밍 서버를 임대한 적이 있는데 뭐 서버를 세팅하려면 전화를 해야 돼요.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서버 준비가 뭐 이런 서버를 할 거예요. 뭐 자바를 설치하고 뭘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가비아에서 그걸 막 설치를 해줘요. 설치해주고 이제 알려주는데 그럼 이제 가비아 관계자가 내 서버를 통제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임대한 컴퓨터의 보안은 이제 가비아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그 뭐 받아서 물론 보안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임대한 사업자한테 다 고단들을 위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귀찮은 것들이 있지만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다 자동이고 하면서 자, 보안도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은 또 나만의 보안이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해볼 서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EC2라고 하는 거랑 자, 요게 지금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S3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 RDS 요 세 개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요 RDS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서버에 실행되고 있는 것을 RDS라 불러요. 자, 서버는 서버인데 우리가 이제 뭐 리눅스 서버가 깔려 있는 리눅스 OS가 깔려 있는 컴퓨터를 임대하는데 거기에 뭐만 깔려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또는 백업, 그다음에 장애 복구, 자, 이런 것들에 엄청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 EC2에 올려져 있는
EC2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HTTP 서버, 통계 서버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서버에다가 서비스하는 것이 EC2예요. 그냥 컴퓨터예요. 자, 이건 진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컴퓨터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맥OS를 설치할 수도 있고 윈도우 OS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자, 근데 보통은 리눅스를 하겠죠. 왜냐하면 리눅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런 컴퓨터를 임대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IDS는 컴퓨터 중에서 뭐만? 데이터베이스만. 그죠?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만.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날아가면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백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하고 자동으로 장애를 복구하고 보안 패치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컴퓨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RDS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여기 MySQL도 할 수 있고 포스트그레이도 할 수 있고 오라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마리아DB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광기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읽기 전용으로 복제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수식 확장이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다 동일해요. 모든 서비스가 확장 가능한 것들은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자. 자, EC2라는 게 있어요. 자, EC2. 자, EC2. 자, EC2는 서버 컴퓨터를 얘기해요. 자, 서버 컴퓨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임대하게 되면 퍼블릭 IP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릭 IP로 우리가 어떤 거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웹 서비스를 할 때 이 EC2를 임대를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이 서비스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러 서비스 중에 제일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뭐다 생각하면 이 EC2를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유연한 확장성, 똑같죠, 그렇죠? 비용 효율성, 고가형성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성, 그렇죠? 보안성. 자, 유연한 확장성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트래픽에 따라서 감소시키거나 늘리거나. 이때 인스턴스는 이제 제가 빌린 컴퓨터 한 대를 인스턴스라 불러요. 컴퓨터 한 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린 컴퓨터를 이제 인스턴스라 불러요. 자, 인스턴스라는 거는 어느 개념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컴퓨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인스턴스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라는 건 뭐다? 어떤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요. 소프트웨어를 이 객체 단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AWS에서는 이 컴퓨팅 가상 서버 자체 하나가 인스턴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 효율성이 있고요. 자,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무료로 할 거예요. 최대한 무료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더라. 로드 밸런싱, 헬스 체크.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이 보안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보면 IM이라고 하는 보안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쓰진 않고 펌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쉬운 방식으로 보안을 접근을 해볼 거예요. 펌이라고 하는 키를 다운받아서 그 키로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사용 예시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스프링 부트인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EC2를 빌려서 실행을 하면 돼요. 또 다른 뭐 웹서버, 웹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일을 뭐 저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SSH는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로 접속을 해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파일들을. 요때 이제 시큐리티 쉐어링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SSH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것도 이제 프로토콜의 하나예요. Short for Security Share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Short for Security Share.
우리가 파일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파이질라랑 똑같아 보면 돼요. 그렇죠? 파이질라가 요 SSH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 말고 다른 강사한테 파이질라를 배웠다고 했어요. 파이질라가 이제 거기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컴퓨터에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프로토콜. 자, 그걸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파일을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Simple Storage Service에서 S가 3개 다 해서 S3인데요.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 파일을 저장을 했다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Simple Storage Service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객체로 취급을 해서 저장을 해요. 객체로. 뭐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들을 백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HTML만 웹 호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자바 같이 뭔가 이제 실행해서 동적으로 리소스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파일 자체만 이제 호스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별로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이런 예제들을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HTML만 웹 호스팅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로고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다면 이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RDS 설명했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맨 밑에 내려보면 자, 그 외에 주요 서비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자, 로드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로드 밸런서. 자,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트래픽 분산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대요. 안정성 있게.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냥 알고만 넘어가라고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CDN 그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 데 들어가 보면 이제 CDN 주소라는 걸 이렇게 나와요. CDN. 그죠? 자, CDN. 자, 우리가 이제 요 라이브러리 bootstrap min.css라고 하는 것을 CDN을 이용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CDN에 의해서 여기 보면 CDN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자, 이 CDN은 이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파일들을 주고받기 좋게 나눠져서 빨리빨리 이제 제공하는 것을 CD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저것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 제일 많이 써볼 게 요건 것 같아요. 람다. 자, 람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얘 특이한데요. 얘는 특이한데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아요. 되게 특이한데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지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람다는 컴퓨터를 켜놓지 않고 자, 요청이 들어올 때만 컴퓨터가 켜져서 그 요청 처리만 하고 끝내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켜져서 그 트래픽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컴퓨터 자원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은데 그럼 언제 쓰느냐? 어떤 코드를 이 람다라고 하는 코드로 생성을 해놓고 요청하면 처리하고 꺼지고 요청하면 처리하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서비스할 게 아니라 특정한 일만 있을 때만 서비스할 거다. 그럴 때 람다를 쓰는 게 이제 최고예요. 요즘은 이제 람다가 이제 엄청 부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서버가 없는데도 자, 요청하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벤트 기반 처리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기반 처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 여기다가 할게요. S3에다가 파일 업로드 할 건데 이미지가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썸네일로 조그맣게 변환해서 그것을 S3에다 저장한다. 뭐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뭐 특정 API들을 요청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데이터를 처리하고 후속 작업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내가 이제 이 친구 람다한테 일정 주기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
12시에 뭐 알람을 보내야 돼. 12시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전체 알람을 보내야 돼. 그럼 이제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대마다 알람을 보낸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 이제 내가 주식을 할 건데 몇 시간마다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 또 몇 시간마다 이제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일정 주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또 뭐 로고 분석이나 알림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고요. 뭐 API 게이트나 클라우드 워치나 뭐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 자, 이런 서비스들을 자, 보면 이제 SQS라는 뭐 메시지 큐 서비스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림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SQL을 실행해서 설치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설치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수업 들어가 보면 수업 명령에 IDS MySQL 생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정리를 좀 빡세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서 혹시 제가 없을 때도 뭐 혼자 하라고. 자, 여기 와서 영상을 매번 돌려보는 거 힘드니까. 자, 우선은 이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요 메뉴에 가입부터 하세요. 자, 요거 누르시고. 자, 요거 누르시고. 자, 여기 와서 가입을 할 거였죠? 가입.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못 들어왔다. 자, 여기 지금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제 AW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AWS.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어야죠. 여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EC2, RDS 이런 것들은 다 콘솔에서 관리를 해요. 콘솔의 로그. 자, 콘솔의 로그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입이 돼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새 계정. 자,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 방금 들었던 페이지고요. 자, 가입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카드도 넣으라고 할 거고요. 신용카드도.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나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비용이 안 드는 서버들을 임대를 할 거예요. 제가 가입이 안 된 계정이 있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면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은 영어 이름을 써야 돼요. 보자. 이게 약간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용할 계정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쵸? 아, 됐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메일 인증을 해요. 자, 여기 보면 verify 이메일 어드레스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갈 겁니다. 이제 인증번호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저는 아이 여기 비밀번호가 안 뜨네. 워치에다가 이메일이 왔는데. 자, 이렇게 이메일이 오죠, 그쵸? 이미 연결돼 있구나. 아이, 참.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계정이 자, 수업 때마다 계속 하고 있어서
뒤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뒤로 가서. 한글 이름이 안 돼야죠. 자, 다 됐으면 다 됐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이메일에 가서 비밀번호 치고 때리지 마요. 영상 다 찍힌다 진짜. 때리지 마요. 장난이 왜 이렇게 심해. 자, 여기 지금 입력을 하셔야 되었죠? 가입 입력. 자, 여기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로 하지 말고 개인으로 하시고. 자, 국가 코드는 한국어로 하셔야 되죠?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도 이제 대한민국 하셔야 되죠? 자, 요거. 좀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 녹음되고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개인정보니까 제가 좀 작성하고 다시 올게요. 죠 자, 이사하고 집 주소를 못 외워가지고 맨날 찾아봐야 돼. 또 시도는 영어로 써야 되네요. 경기도가 영어가 어떻게 되지? 경기도 영어. 있다. 경기도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신용카드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방금 봤던 거 지나가면, 그렇죠? 신용카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마존 이커머스 멀티 인증창 이렇게 뜹니다.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싸우지 말고 얼른 해요. 수업하게. 왜 만료 날짜가 틀렸다 뜨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문자가 넘어올 거예요. 자, 카드 확인하고 나면, 자, 그렇죠? 이렇게 확인 문자가 올 겁니다. 자, AWS 가입 자격 증명. 요거 하면 끝날 거예요, 그렇죠? 아, 이 보안번호가 눈 나쁜 사람 보지도 못하겠어. 아이, 틀렸대. 진짜 너무하네. 요즘 보안하기 너무 안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자격 증명 확인하시면 되었죠? 마지막 자격 증명 확인.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제 당연히 무료로 하셔야 되겠죠? 무료로. 여러분들, 아, 나 개발자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우리 승엽 씨, 나 개발자인데, 나 해커인데, 그쵸?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그쵸? 자, 무료로 하셔야 돼요. 그쵸? 자, 보면, 이제 서포트 이메일 액세스를 해주네요. 그쵸? 돈을 내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쵸? 혼자 열심히 하세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해결 못해요. 그쵸? 이게 지금 아마존 이 외국 서비스인데 국내에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대요. 이 아마존에. 그래가지고 이 책에 보면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서비스를. 자, 그래도 이제 무료로 하세요. 그쵸? 가입 완료. 저는 이거 새 계정으로 할게요. 그쵸? 제가 이제 만들었던 계정을 안 하고 새 계정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축하합니다 뜰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소식은 필요 없죠. 그쵸? 여기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 자, 이게 콘솔로 이동이에요. 그쵸? 콘솔로 이동. 자, 요 창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여기 못 들어온 사람 아직? 아, 아직 하고 있어요? 네, 빨리 해봐요.
자, 요거 지금 왜 띄워놨냐면, 다 하시면, 여기 보면 RDS인데, 아우라라고 자기들 데이터베이스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우라, 뭐라고요? 오로라인가요? 오로라죠, 그쵸? 오로라인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거 발음을. 오로라 맞네요, 그쵸? 오로라. 이렇게 오로라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마존 본인이 만든 건데, 그냥 여러분들 MySQL, PostSQL, 그다음에 뭐도 되겠어요. 마리아DB, 이런 것들을 다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자기네 거 쓰라고, 자기네 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쓰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MySQL로 해드릴 거예요. MySQL로. 왜냐면 이제 오로라 하는 게 더 쉬워서, 자, 쉽지 않은 걸로 해야지 뭐. 자, 여기 오시면 이렇게 4개 뜨는데 여기 제일 유명한 서비스예요. 자, 기다렸다 할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무료하고 가입 완료. 네, 가입 완료하면 돼요. 됐네. 자, 요거 콘솔로이드.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콘솔 로그인 여기 있어요. 링크. 근데 이제 요거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제가 넣었는데 서버를 서울로 변경했죠.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보면 이제 우리 이 서버가 시드니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돼 있죠. 시드니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무료로 할 거라서,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서버 서비스 할 때 신경 쓰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내가 이제 특정한 곳에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서울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무료로 만들면. 여러분들 이제 무료로 할 거기 때문에 요 서울로 해봤자 아까 봤던 곳으로 갈 거예요. 아까 봤던 곳으로. 자, 일단 서울로 체크를 해볼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해봐야. 자, 보면 이제 요건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목록들이고요. 자,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모든 서비스라고 있을 거예요. 모든 서비스. 자, 여기 제일 인기 있는 서비스 컴퓨팅에 EC2가 있을 거고요. EC2. 우리는 이제 EC2에서 스프링 부트를 실행시켜 볼 거예요. 자바로. 그래서 이제 요걸 할 건데, 요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세팅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부터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로라 and RDS. 그렇죠? 오로라 and RDS. 자, 오로라는 뭐다?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앞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여기서,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탭들이고요. 탭들.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쭉 내리면 생성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생성.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는 곳에 MySQL을 저장해 놨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복원 생성을 할 수도 있대요.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아시아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프리티어를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울로 체크를 했지만 서울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생성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었죠? 생성. 자, 보면 이제 손쉬운 생성이 있는데 절대 누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무료로 할 거니까. 자, 보면 이제 여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지금
자, 오로라 MySQL 있고였죠. 포스트그레이 있고 있죠. MySQL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MySQL이랑 오로라랑 이렇게 완전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겠죠. 이제 포스트그레이 SQL이랑 완전 호환되는 SQL이란 거죠. 자, 이제 MySQL이랑 호환된다는 거는 마리아DB가 요거 두 개 친척이라 그랬죠. 그렇죠? 친척이니까 요것도 호환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가 호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많이 쓰지, 이제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아니면 은행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회사에서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좀 봐두는 게 좋고요. 조금 문법이 달라요. 권한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제 주변에 취업한 사람들 중에 회사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SQL 서버를 많이 쓰더라고요. IBM 쓰는 데는 못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체크할 거고요. 그렇죠? 체크. 보면 이제 커뮤니티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에디션. 자, 요거 그렇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요거 체크. 자, 요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죠? 잘 보면. 자, 이렇게 그렇죠? 표준, MySQL, 커뮤니티, 엔진 버전은 여기 뭐 기본 값을 건들지 말라는 거였죠? 자,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저 따라 할 거고, 그렇죠? 오늘 저 따라 할 거고. 자, 여기 와서 자, 여기 엔진 버전을 그대로 두고, 그렇죠? 필터도 그대로 두시면 되었죠? 자, 보면 이제 요거 확장 기능 활성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료 오퍼링. 그렇죠? 유료 오퍼링. 뭐 유료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려서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뭐 눌러야 돼? 이 세 개 중에 요거. 프리티어. 자, 근데 이제 프리티어가 아닌 거는 어떤 특징이나 좀 볼게요. 그렇죠? 자, 보면 자, 다중 클러스트 배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를 두고 읽기용, 쓰기용으로 서로 이제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안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용성 및 내구성을 굉장히 올리는 거죠. 그죠? 요 두 가지. 보면 이제 얘는 대기랑 기본 인스턴스 이렇게 두 개인데 이 친구는 뭐예요? 기본 인스턴스에 읽기 가능한 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두 개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무료라서. 무료라서. 자, 근데 우리 필요 없잖아, 이런 거. 그죠? 개발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 할 때는 필요한 거지. 자, 요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자, 이름.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름만 잘 쓰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앞에 붙이죠. 그렇죠? TJ703호, 703호에서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여기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이픈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 좋아해요. 하이픈으로. 자, TJ가 구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DS 스터디 그냥 이름이에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EMP를 설치할까요? 유저스를 할까요? 심플하게 유저로 할까요? 자, 유저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유저스. 자, 앞에 레슨 01 붙일까? 자, 앞에 레슨 01 붙이자. 자, CJ703 레슨 01 이렇게 붙이죠. 정렬이 좀 되려나? 정렬은 별로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MySQL 생성하면 최초로 가지는 마스터 계정이에요. 우리는 계정 이름이 뭐였죠? 루트였죠. 근데 이제 요 RDS는 어드민을 추천을 해요.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드민을 둘 거고요. 자, 보면 이제 두 가지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돈 내야 돼. 자, 이거 돈 내야 돼였죠? AWS 시큐리티 매니저 관리는 돈을 내야 돼요. 자체 관리가 뭐예요? 비밀번호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뭐야? 근데 저는 쓰는 거는 추천하지
쓰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여기 자동 생성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하고 나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자, 자동 생성. 자, 그러면 이제 왜 자동 생성해요? 자, 우리 승엽 씨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선생님 패스워드는 만들 때 패턴이 있어요? 뭐 만들 때 뭔가 규칙 같은 게 있나요? 규칙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만들려고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자, 인스턴스 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스턴스 구성 쭈루루룩 있는데, 자, 지금 인스턴스가 뭐다? 우리가 빌린 컴퓨터가 어떤 거다라는 거였죠.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T4G 마이크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다는 뜻이죠, 그렇죠? 작은 컴퓨터를 빌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작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 컴퓨터를 컴퓨팅 시스템으로 해서 조그맣게 분산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들을 어떻게 해요? 분산해서 조그맣게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가상 그 버추얼 머신처럼, 그렇죠? 버추얼 머신처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빌릴 때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유료. 자, 유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까만 거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무료. 자, 근데 이제 T3보다 T4가 더 빨라요. 자, T3보다 T4가 더 빨라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저는 T4G 할 거였죠. 그냥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였죠. 이거 여러분들 선택을 못 해요. 왜냐? 무료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유료. 자, 유료. 어차피 선택을 못 해요. 그렇죠? 자, 구형을 쓸 거냐, 신형을 쓸 거냐, 신형 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건들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용량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용량은 무료는 30기가까지예요. 자, 보면 자, 30기가까지가 무료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였죠? 아, 여기 아니야. 할당된 스토리지. 자, 보면 여기 없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기가까지 무료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 안 나오네. 일단 지금 요게 30기가까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30기가 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조금 할당된 거 좀 더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20기가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이렇게 20 이렇게 해놓을게요. 20. 너무 작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가 스토리지 구성이 있는데 자, 요거는 보면 이제 늘어날수록 늘리는 거겠죠. 그렇죠?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요런 것 때문에 20기가를 해놓은 거였죠.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이제 자동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꺼놔도 되고 지금 20기가를 했으니까 크게 뭐 문제 안 되니까 켜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이걸 근데 꺼놓으면 문제가 나중에 이 서비스를 쓰다가 확장하려고 할 때 좀 귀찮은 일이 생겨야죠. 확장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켜놓고 하고 만약 나는 상관없다. 활성화이고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꺼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다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스프링 부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RDS를 만들어 놓으면 자, 스프링 부트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자, 허용할 거냐라는 거였죠. 우리는 직접 해 놓을 거였죠. 이건 이제 있으면 허용을 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안함으로 그냥 놔둘게요. 안함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Virtual Private Cloud 뭐 요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허용할 것을 뭐 가상 네트워크 환경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이건 놔두시면 되고요. 서브매크로 우리가 지금 아직 만들어낸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접속할 수 있는 그 IP 그룹들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적 없으니까 기본값 만든 적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방화벽 그룹 항목을 이렇게 선택해도 없어서 그죠?
없어서 안 되고 있죠. 자동으로 새로 생성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RDS를 쓸 때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SQL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시려면 요 퍼블릭이라는 거, 그렇죠? 외부에서 접근 가능. 요걸 어떻게 해요? 예라고 하셔야 되죠. 요거를 꼭 예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 꼭 예하세요. 그렇죠? 자, 퍼블릭 IP 주소로 할당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거 아니오 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돼. 자, 요거 아니오 하면 설정으로 못 바꾸더라고요. 설정으로 바꿔도 바꿀 수 있긴 해. 바꿀 수 있긴 한데 지난번에 한 학생 거를 아니오 하고 했는데 제가 바꿨는데도 자꾸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이걸 무조건 예라고 하시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가용 영역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가만히 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RDS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자, 이 데이터 프록시. 자,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뭐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접속하는 객체 커넥션을 만들어서 접속하고 또 만들어 접속하고 그래서 매번 접속할 때마다 커넥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커넥션 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굳이 매번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성해 놓은 커넥션을 이용해서 계속 접속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프록시가 그 기능인데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스프링 부트가 커넥션 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낼 필요가 없어. 자, 이거는 그 기능을 써서 돈을 낼 거다인데 우린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스프링 부트를 쓰니까 쓸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서버 인증 보안 계층, 뭐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 값으로 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두고 자, 추가 구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포트는 MySQL 설치할 때 기본 3306이에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다 될 거고, 그렇죠? 태그는 그냥 설명이에요. 만들어 넣어도 되고 안 만들어 넣어도 되고, 그렇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방금 생성한 암호로 접속을 할 거예요. 암호로. 그다음에 이런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키 벌로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암호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거는 이제 우리 팀원들이 접속을 해서 하기가 좀 귀찮아지니까 암호 인증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무료기 때문에 고급 모니터링을 쓸 수 없어요. 모니터링은 뭐예요? 내가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썼고, 얼마나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표준. 자, 고급 기능 안 쓰고 표준. 그렇죠? 항상된 거 쓸 필요 없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 에러 중에 느린 쿼리. 그렇죠? 그 다음에 에러 로그. 일반 로그 다 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있죠? 두 가지만 저장할 거예요. 너무 로그가 많으면 나중에 로그 파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그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내가 암호 인증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암호로 했기 때문에 IAM은 여기 체크가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추가 구성이 있어야죠. 자, 추가 구성. 자, 요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인데 우리는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렇죠?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동 백업 활성화 되어 있는데 뭐 무료니까 뭐 크게 중요한가요?죠? 자, 쭉 내려갈 거고요.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다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쓸 거냐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요거 다 될 거였죠?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12개월 동안 쓸 수 있대요.죠? 리소스는 무료고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죠? 12개월 동안. 자, 그러고 나서 12개월 동안 안 쓰면 이후에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되겠죠? 근데 뭐 딱히 뭐 안 닫아도 크게 뭐 비용 같은 건 나오진 않아요. 쓰지 않으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생성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무료로 생성하시면 돼요. 그죠?
생성이 돼 있고 했죠. 비밀번호는 자동 생성하시고 했죠. 자, 생성하면 꼭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어드민의 마스터 번호는 요거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는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이 되겠죠.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요게 뜰 거예요. 자, 만들게요. 자, 생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생성 중입니다. 돼 있죠. 자, 이가 지금 물어보는데,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체크 해제한 거고요. 체크 해제한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레디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와주는 캐싱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엘라스틱 캐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크러스트 생성.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는 배우지 않았는데 회사 가면 이제 레디스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요거를 활성화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레디스라는 걸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커넥션 풀 기능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이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보지 않기 이렇게 할게요. 닫기.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암호를 만들었대요. 자, 암호. 여기 보면 암호 이렇게 만들었죠? 자, 맞는 거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 수업하고 지울 거니까 요 암호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암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빰빰. 자, 인텔리제이를 좀 킬까요? 인텔리제이. 자, 우리 스프링 로그인을 배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배포할 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로컬로 하고 있죠? 자, 로컬로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방금 만든 RDS로 할 건데 이 비밀번호를 바꿀 거예요. 자,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프로퍼티로 자, 프로퍼티로 이 정보를 좀 써줄게요. 그렇죠? 프로퍼티. 자, 여기 리소시즈에 와가지고 자, 새로 만들기 파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자, 써놓을게요. 어플리케이션 프로 어차피 여기 안 쓸 건데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쓰지 말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자,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줄게요. 비밀번호.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생성한 비밀번호. 자, 여러분들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비밀번호 어디든. 자, 잊어버리지 않게. 자, 저는 이제 수업하고 이거를 없앨 거라고 했어요. 새로 발급 받으려면 새로 생성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없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 보면 아우라 앤드 RDS라는 이 메뉴에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게 뜰 거예요. 생성된 거. 방금 만든 컴퓨터 번호가 되겠죠. 그렇죠? 인스턴스 이렇게 있고 엔진은 MySQL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로라를 했었으면 여기 이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쿼리 편집기라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왼쪽에 자, 쿼리 편집기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바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자, 보면 오로라만 지원해요. 그렇죠? 왜? 자, 자기네 거 쓰라 이거죠. 그렇죠? 오로라만. 그래가지고 쿼리 편집기 못 쓰고 우리가 직접 접속을 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접속하면서 얻는 이득은 뭐냐면 외부에서 접근이 일단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솔에서 MySQL 설치된 콘솔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다시 데이터베이스 가서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엔드포인트 보이죠? 이게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예요. 자, 주소. 자, 그래서 이 주소를 아까 전처럼 어딘가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서 요게 주소가 바뀌는 거였죠. 요 주소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요 주소가 바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주소로 요 비밀번호로 계정은 뭐예요? 어드민으로 접속이 되죠. 우리 안 바꿨으니까 어드민. 자, 내 컴퓨터에 MySQL 깔려 있다 그러면 터미널로 접속이 돼요. 자, 터미널로 이렇게 MySQL이 깔려 있다. 일단 버전이 MySQL이 깔려 있나 볼게요. MySQL 버전이 되겠네요. 버전이 없군요. 여튼 이런 식으로 뜨면 이제 MySQL 설치가 돼 있는 거였죠. 버전이라는 게 없나 보네요. 내가 이걸 2개 써야 되나? 됐다. 2개 쓰니까 8.34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MySQL 도구.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로컬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가 MySQL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new root p 이렇게 쓰면 로컬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로컬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로컬로 접속 나가는 건 EXIT입니다. 조금만 키울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로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접속하고 싶은 거는 다른 호스트에 하고 싶은 거죠. 다른 호스트. 자, 그래서 여기다가 호스트를 바꿀 거예요. 로컬이 아니라. 자, 옵션으로 호스트 하고, 자, 방금 복사한 걸 이렇게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폴트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자, 폴트도 써줄 거예요. 폴트는, P가 패스워드고요. 대문자 P가 폴트예요. 대문자 P. 자, 쓰실 때 꼭 여기다가 대문자 P. 자, 그래서 3306에다가 할 거고요. 자, MySQL하고 H하고 붙여놓고. 그죠? 자, 여기다가 쓸까요? 자, MySQL하고, 자, 호스트하고, 여기다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엔드포인트라 불러요. 자, 엔드포인트를 쓰고, 포트 번호는 대문자 P하고 3306. 그 계정을 써야 되겠죠? U하고 어드민. 그 다음에 P는 소문자.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여기다 붙여놓고, 그렇죠? 3306, U 어드민 P. 자, 여기 보면 엔터 패스워드 뜨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자, 붙여놓고, 엔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권한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뭐다? 여기 지금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접속할 권한이 안 열려 있구나. 근데 선생님 제가 분명히 열었는데요. 아까 만들 때 분명히 퍼블릭으로 열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설정이.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거였죠. 자, 이건 그대로 두고. 자, 혹시 들어가지는 사람 없죠, 그쵸? 자, 안 들어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깜박깜박거린다는 거는 권한이 없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자, 이건 그대로 두고 아니면 컨트롤 C로 종료할 수 있었죠. 자, 종료하고. 자, 아까 여기 MySQL로 다시 와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서브넷이라고 보이죠? 서브넷. 자, 서브넷. 자, 우리는 분명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이 퍼블릭 IP 주소로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래도 안 돼. 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서브넷에서 맨 위에 거 보세요. 자, 서브넷에서 맨 위에 거. 자, 요거 클릭. 자, 그러면 서브넷 아이디가 뜨죠? 자,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대시보드 이렇게 해서 서브넷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요 다시 또 아이디 클릭.
자, 보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접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라우팅 테이블. 자, 요거 클릭. 자, 그러면 또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가 이렇게 뜨죠? 요거 다시 클릭. 지금 열려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성공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자, 0000에서는 이게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속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접속이 돼요. 자, 이게 지금 로컬이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되는 거예요. 자, 라우팅 편집 들어가서 자, 만약 이게 로컬인 사람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자, 요건 이제 내 컴퓨터 아니니까 건들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건 이게 지금 그 뭐다? RDS 컴퓨터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접속하는 거라서 요거는 건들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접속이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된 거였죠? 지금 건들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되돌아갔어요. 그렇죠?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자, 엔드포인트가 잘못됐나? 자, 엔드포인트 다시 복사해서 엔드포인트 맞고, 그렇죠? 바뀐 거 없고. 자, 방금 아까 그 과정은 제가 그 도큐먼트에 저장을 해놨어요. 서브넷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라우팅 바꾸는 거. 호스트 UP 맞는데,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밀번호가 틀리면 자격이 잘못됐다고 뜨는데. 유저가 없네요. 그쵸? 유저 안 쓰고 했다. 보이세요? 바보도 아니고, 그쵸? 자, 유저도 안 쓰고 있죠? 자, 자, 어둠이 저 바본가요? 자, P하고 붙여넣고 엔터. 근데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안 보여,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복사가 됐나? 자, 복사는 잘 됐고, 잘 됐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엔터. 그러면 이게 지금 안 열린 거야. 이게 지금 안 열린 거예요. 지금 자격이 없는 거야. 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인바운드 규칙이라는 걸 좀 추가해 볼게요. 자, 인바운드 규칙.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죠 아마 60 에러가 뜰 건데,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와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되돌아 보세요. 뒤로 가기 해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로. 자, 데이터베이스로. 자, 다시 보면, 자, 따라오지 말고 보세요. 자, 서브넷에, 자, 여기 서브넷 아이디에 라우팅 테이블에, 그죠? 자,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에, 자, 보면, 요게 지금 뭐다? 요게, 퍼블릭하게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구나. 예요, 그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구나. 자, 근데 이제, 인바운드 규칙이라고 해서 여기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해야 되나 라고 추가를 좀 해줄게요. 자, 여기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내려보면,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였죠? 데이터베이스. 자, 내려보면, 보안규칙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안규칙 그룹.
자, 보면 이제 0000으로 접속할 때, 여기 지금 이게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요거. 자, 0000으로 접속할 때, 여기로만 될 수 있어가 없네요. 그쵸? 아, 없네요. 자, 여기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안그룹에다가, 자, 요거 그냥 클릭을 할게요. 그쵸? 지금 요 0000 있죠? 0000. 요거 있는 거, 그쵸? 자, 요거 클릭, 디폴트 요거. 자, 그럼 또 다시 보안그룹 아이디로 넘어갈 거예요. 그쵸? 자, 보안그룹 아이디. 자, 이번에는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가 아니라 보안그룹 아이디. 자, 이 보안그룹 아이디 또 다시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바운드 규칙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인바운드 규칙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규칙 편집. 자, 인바운드 규칙 편집. 자,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 와서 규칙 추가.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자, 접속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MySQL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 자, MySQL 아우라로 접속을 할 거야. 돼 있죠, 그렇죠? MySQL 아우라로 자, 접속할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한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쓰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컴퓨터 IP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내 컴퓨터 IP. 그러면 다른 사람 컴퓨터로 내 서버에 접속을 못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업이니까 이거를 좀 열어 놓을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열어 놓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규칙 추가해서 자, 얘는 나중에 삭제하는 걸로 하고 자, 내 컴퓨터 IP도 추가를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어떻게 여기 MySQL로 하고 그렇죠? MySQL. 자, 그럼 3306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 컴퓨터 IP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내 컴퓨터의 IP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요 친구만 접속한다. 그럼 얘는 나중에 삭제하면 되겠죠? 자, 얘는 삭제하면 나중에 퍼블릭하게 요청이 안 돼요. 자, 요건 나중에 삭제하고. 자, 그래서 저장. 자,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면 이게 지금 그룹이에요. 보안 그룹이기 때문에 자, 보안 그룹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가보면 이 보안 그룹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새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엔터 비밀번호 치고 자, 붙여놓고 자, 접속이 됐죠? 자, 됐어요. 자, 요거 추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요게 자동으로 추가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추가된 줄 알았는데 이제 추가가 안 돼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요건 나중에 지우셔야 돼요. 요건 나중에 지우시고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웬만하면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팅 다 하고 나면 요건 다 지우는 게 좋아. 그래야지 해킹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접속이 됐으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나 보죠. 그렇죠? show databases. 자, 보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 처음에 설치했을 때랑 똑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인바운드 규칙 추가하는 것도 제가 해놨어. 자, 여기 보면 인바운드 규칙 가서 그렇죠? 여기 보면 자, 내 컴퓨터랑 그 다음에 0000 하는 것도 해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브넷 가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자, 0000에 열려있나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열려있나 확인하는 것까지. 자, 요게 지금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아니면 여셔야 돼요. 그렇죠? 여셔야 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자, 그 다음에 접속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내 컴퓨터로 접속하는 법.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 자, 이번에는 인텔리제이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렇죠? 인텔리제이로. 자, 인텔리제이로. 자, 인텔리제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영상을 끊었다 갈까? 자, 끊었다 가죠, 뭐, 그렇죠? 좀 쉬었다가 올게요. 너무 오래 했다. 2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20분에.